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17일 신박사의 스마트 리포트 오전 방송입니다. 오늘 주제는 SK 바이오팜입니다. 많이들 기대하시고 있죠? 그리고 지금 청약 이제 수요 예측이 오늘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모가가 결정될 거고요. 다음 주 23, 24일 청약을 하면서 이제 상장을 눈앞에 두게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 관심이 많으실 거고, 또 제약바이오 업종에 굉장히 큰 대여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공모가 상단으로 이제 기관 수요 예측 때 이제 공모가 선정이 되는데, 이 밴드 상단에 결정이 되게 되면 거의 1조 원 가까운 수준의 공모 금액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업종에서 이제 큰 대여였던 게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 그리고 삼성 바이오 로직스거든요. 그만큼의 공모 대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래서 청약을 제가 볼 때는 하더라도 몇 주 받을 수는 없는 그런 어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될지가 핵심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기업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한번 해봐야 될 거고요. 또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제품들의 어떤 가치가 어느 정도일지 대략적으로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먼저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선 해외 시장 동향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나스닥이 1.7% 약간 음봉으로 좀 밀리긴 했네요. 그래도 이제 강한 어떤 흐름으로 S&P 500 지수도 1.9% 상승, 그리고 다우 산업 지수도 2% 상승. 결국 이제 어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급등했죠. 그리고 이제 뭐 오후부터 시작한 이제 유럽 증시도 3%, 뭐 업종별로는 뭐 은행 업종 4% 이렇게 급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도 최근에 어떤 하락을 넘어서는 그런 추세로 다시 금방 복귀하는. 그러니까 이 하락 구간을 오래 두지 않아요. 21선을 이렇게 깨기도 하는데 뭐 이때 겁을 먹게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덱스 지수라고 공포 지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처음으로 요때 요때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올라왔어요. 요때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막 이렇게 급등했다가 쭉 밀리고 있다가 처음으로 요때 쭉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다시 도로 꺾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포지수 올라가면 지수가 빠지는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이때 그래서 굉장히 초급등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른하다가 이게 겁을 좀 먹었죠, 사람들이. 이번엔 진짜 빠지는 거다. 근데 도로 이렇게 다시 추세 복귀 금방 되니까 공포지수도 다시 원위치가 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대략적으로 시장의 공포 어떤 심리는 사그라드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뭐 파월 이제 발언도 있었다고 하는데 출렁거리긴 했지만 어찌됐든 뭐 강한 흐름으로 다시 복귀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도 뭐 이렇게 3% 강한 어떤 흐름을 보였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어제 장 끝나고 터진 이제 미국발 아니 그 북한발 악재 그 부분하고 또 오전에 기사가 하나 좀 나온 것 같은데 금강산 개성공단 GP 군 배치 서해상 훈련 재개한다. 뭐 또 이제 뭐 서울 불바다 얘기가 또 나오고 있네요. 서울 불바다. 일단 뭐 금강산 개성공단 군부대 전개하고 추후에 뭐 물리적으로 좀 거기 뭐 타격을 가한다든지 뭐 폐쇄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북한이 지금 하는 행위에 대해서 뭐 여러 분석을 많이 하겠지만 어찌됐든 좀 이상하거든요. 예. 북한이 급한 거죠. 지금 뭐 경제 제재가 계속 되고 있고 이 뭐 팬데믹 상황에서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국경이 뭐 거의 뭐 폐쇄되고 있으니까 중국과의 어떤 그 교역이 거의 끊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국한테 메시지를 계속 제시하는 거죠.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뭐 북한이 뭐 관심 타겠습니까? 전혀 관심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미국 자기들 불 끄는 게 이제 급한 거지. 그리고 이제 트럼프도 현재 지금 그 경쟁 대권 주자한테 지지를 해서 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북한이 뭐 문제가 아닙니다. 눈 지금 뒤집혀가지고 여러 가지 뭐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경제적으로 좀 어떤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글로벌적으로 메시지를 계속 줘야 되는데 북한은 지금 관심사가 아니잖아요. 글로벌 어떤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세게 하는 게 아닌가? 예,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뭐 혹은 뭐 한간에는 김여정의 어떤 파워를 높이려고 한다. 김정은이 이제 뭐 지금 건강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유고 상황이 벌어진다면 뭐 김여정이 미리 그런 힘이 좀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어떤 의견도 있거든요. 근데 뭐 알 수는 없잖아요. 어찌됐든 요게 이제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오늘 뭐 충돌이 일어나겠죠. 미국 증시의 강세, 상승 추세와 이 북한이라는 이 악재, 돌발 악재 이런 부분이 충돌할 텐데 뭐 시초가나 이제 장초반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뭐 그렇게 오랫동안 이 악재에 의해서 시장이 뭐 하락이라든지 약세 구간이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동안 강세장에서 일어났던 북한 한발 악재가 터지긴 했었거든요. 막 미사일도 있었고 근데 뭐 별 영향 없었어요. 예. 그렇다고 이번에도 영향 없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게 시장의 큰 어떤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크기의 이벤트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뭐 갑작스럽게 막 없던 게 막 생기고 이게 아니라 뭐 예고했던 것들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사실. 어제 폭파한 것도 뭐 예고했던 거였고. 그래서 이 사태가 이제 증시에 뭐 파격적인 어떤 아픔을 주진 않을 거라고 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주제 이제 SK 바이오팜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예정이 돼 있고요. 구주 매출로 3천억 정도 조절하고 이제 IPO로 최대 9,500억 공모가 상단에서 9,500억을 이제 모집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뭐 대기업 계열이 이제 그 신성장 동력의 기업을 증시에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제 기관 투자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지금은 이것 때문에 뭐 여의도 난리고요. 예. 어찌됐든 흥행을 할 거고 시장 안에 들어와서 이게 어느 정도의 시총 규모를 형성해 나가면서 상승할지 뭐 약간 좀 지지부진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뭐 개인적으로는 뭐 청약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청약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SK바이오팜 신약 기업의 대장주가 될 게 뭐 확실시 되죠. 예, 우리 SK그룹의 신성장 동력이고요. 이미 이제 FDA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두 개의 뇌 이제 중추신경계 질환 제품이 있다는 측면은 뭐 독보적이죠. 예, 그걸 뭐 직판까지 뭐 모든 어떤 과정을 독자적으로 했기 때문에 뭐 유일무이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SK 바이오팜이 이제 SK 그룹 안에서 어떤 지분 관계 체계를 갖고 있는지 보면요. 최태원 이제 회장이 여기 있고 거의 한 30% 지분율로 SK 지주 회사를 이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쫙 이렇게 펼쳐져 있죠. 근데 저는 이제 향후 한 3, 4년 뒤, 5년 뒤에 어떤 국내 시총 순위를 볼 때 SK라는 어떤 지주사의 어떤 시총이 굉장히 올라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성장 기업들을 다 깨고 있어. 보시면 SK텔레콤, 5G 뭐 통신업종, SK이노베이션 배터리, SKC 첨단 그 소재, 그렇죠? 예. SK 실트론 뭐 이런 것들, 재생에너지, ENS, 실트론 이제 반도체 이제 그리고 이제 SK 바이오팜이라는 이제 강력한 그 바이오 이제 대장주 그리고 SK 바이 팜테코라는 또 CM 업체 와 뭐 다 끼고 있죠. 이 때문에 사실 시총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왜냐면 자회사들의 이 성장의 어떤 자회사들을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망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 중에 핵심은 역시나 이제 SK 바이오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당사는 1993년 사업의 태동 이래 거대한 글로벌 신약 시장을 타겟으로 중추신경계, CNS라고 불립니다. 중추신경계 분야, 특히 뇌전증 분야의 혁신 신약 개발에 집중해 왔습니다. 당사는 기술 수출한 수면장애 치료 신약인 솔리암 페톨의 미국 FDA 그리고 NDA 승인 및 출시, 그리고 주력 제품인 뇌전증 치료 신약 세노바메이트, 유럽 지역 기술 수출과 NDA 승인을 받았습니다. 28년간의 신약 개발의 성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그 SK의 사업 부문으로서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품 판매도 이제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IPO를 통한 어떤 또 이 기업에 대한 홍보, 브랜드의 어떤 가치를 좀 높여야 되는 그 시점이 이제 오게 된 거죠. 또한 당사는 세노바메이트를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직접 판매를 계획하였고, 직판이죠. 이를 위하여 이미 2016년부터 미국 시장 직접 판매 상업화를 위한 핵심 인력 확보 등 조직 구축과 전략 수립 기타 마케팅 활동에 선투자하며 글로벌 신약 개발 및 상업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연역 보면요, 뭐 다 읽어드리긴 좀 어렵고, 하여튼 뭐 이 SK 내의 바이오팜 요 사업부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물적 분할을 통해서 2011년 SK 바이오팜이 이제 설립이 됐고요. 중요한 요 두 가지 신약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이제 FDA 승인 및 이제 기술 수출에 이제 1부터 성공하면서 뭐 이미 좀 매출이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업의 어떤 현황, 보면요, SK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신약 연구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보유한 회사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주력하고 있는 CNS 이제 중추신경계 질환 의약품은 전체 치료 영역 중에서 3위 규모다. 이게 항암제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자가면역 질환, 그리고 이제 CNS 쪽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예. 아닌가? 1위는 무조건 항암제고요. 2위가 자가면역 아니면 이제 감염병 그런 쪽인 것 같고요. 3위를 지금 CNS 질환이라고 하네요. 2위와 3위는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유동적으로. 원래는 제가 2위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최근에 이제 여기 사업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3위 규모의 큰 시장이며 특히 뇌전증 의약품 시장의 경우 기존 출시 신약들의 약효 미충족과 경쟁 약물 파이프라인의 개발 부진에 따라 혁신 신약이 출시에 성공한다면 출시 이후 장기간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주력 파이프라인인 세노바메이트 외에도 기술 수출을 하여 미국에서 신약 출시된 솔리안페톨과 FDA가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한 카리스바메이트 등 CNS 파이프라인과 다수의 신약 후보 물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정상 수준의 CNS 질환 R&D 역량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이 기업의 이제 CNS 쪽에 대한 파이프라인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리더급이라고 보여져요. 예. 뭐 이쪽으로 잘하는 기업이 또 바이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죠. 그 이제 치매 치료제 그걸로 유명한 기업이죠. 정복하지 못한 뇌. 사실 우리 몸에서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분야가 뇌예요. 치매 같은 분야도 이제 뇌지 않습니까? 치료제가 거의 없는 시기거든요. 그쪽도. 그러니까 많은 뇌 관련된 질환이나 중추신경계 관련 질환에서 우리가 이제 뭐 파킨슨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쪽 질환이거든요. 그런 질환들이 이제 약이 없어요. 이 분야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영역이에요. CNS 약효군 이제 시장 규모 2위. 이게 2018년도 리포팅인데
이때만 해도 이제 약효군에서 시장 규모가 2위였어요. 지금은 3위인가 보네. 여기 보시면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글로벌 중추신경계 시장 규모는 약 88조 원으로 연평균 7% 성장해서 25년에는 123 이제 1230억 불을 빌리언이니까 10억 불이죠.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추신경계 질환 분야는 2018년 가장 큰 시장인 항암제 140조 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항암제, 그리고 2위가 중추신경계, 3위가 면역학. 이 면역학하고 이제 자가면역 질환 뭐 이런 거겠네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추신경계 시장 규모를 보면요, 이렇게 성장을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보면 항암제는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아요. 예. 엄청나게 막 우리나라에도 뭐 항암제 기업이 뭐 제일 많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요 CNS 쪽은 개발 건수가 적어요. 왜냐면 성공 확률이 굉장히 좀 낮은 편이죠. 치매는 뭐 치료제가 다 실패하잖아요. 빅파마의 무덤이라 하잖아요. 수천억 조단위 쏟아부었는데 3상에서 실패. 계속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도 할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예.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환자를 모집하고 있는 임상수는 항암제가 2배로 많고, 환자를 모집하고 있진 않으나 개발 중인 임상수도 항암제가 3배가 많다. 국내 산업도 이제 뭐 항암제라든지 대사, 당뇨 질환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빅파마들의 어떤 기술 거래를 하는 것도 항암제하고 이제 뇌신경, 요 CNS 쪽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이쪽이 이제 대부분이에요. 여기에 이제 하나 더 한다면 뭐 희귀의약품, 이렇게 좀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성장이라는 거죠. 향후에 기대되는 이제 분야고, 성장할 분야라는 거를 이런 어떤 라이선스 이런 어떤 비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따진다면 확실히 이제 이 제약바이오 시장 안에서도 트렌드한 분야다. 그러니까 SK 바이오팜이 트렌드한 어떤 분야를 글로벌 선두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또 이제 그쪽에 대한 어떤 승인된 제품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분야 자체에 대한 기대 가치는 좀 높아질 걸로 생각돼요.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 기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 핵심은 역시나 바이오 기업이잖아요. 신약 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분석하는 게 이 기업에 대한 핵심 포인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신약 기업은 굉장히 단순해요. 사실 분석하는 게 개발하고 있는 신약을 분석하면 끝이에요. 사실 거의.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가치를 낼 것이냐, 뭐 트렌드 한 것이냐, 그게 분석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겠는데, 조금 용어나 이런 것들이 좀 전문적인 게 많기 때문에 시간을 좀 요하기도 하죠. 보시면 이제 먼저 세노바베이트 제품명 에스코프리 뇌전증, 뇌전증으로 지금 적응증 이제 2개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첫 번째 부분 발작, 뇌전증 부분 발작 쪽으로는 이미 이제 미국에서 판매 허가를 받았고, 유럽 판매 허가 신청을 했고요. 지금 미국에선 출시 지난 5월 달부터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은 이제 기술 수출을 통해서 유럽 판권은 이쪽으로 넘겼고요. 미국과 이제 아시아 이제 다른 지역의 판권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뇌전증에서 또 다른 적응증 이쪽으로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약을 가지고서 적응증을 계속 넓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거죠. 환자 수를 더 늘릴 수 있고, 그런 부분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솔리안페톨, 요건 이제 이미 미국에서
2019년도 3월에 FDA 허가 받았고요. 작년 7월부터 이제 출시가 돼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아직 매출이 크게 올라오지는 않고 있고요. 예. 유럽 쪽에서도 이제 판매 허가를 받았고 출시를 이제 하고요. 재즈사라는 기업에 미국과 유럽의 어떤 기술 수출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매출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크진 않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약을 만들어도, 그러니까 SK 바이오팜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사실 이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뭐 몇 조다, 뭐 3조다, 4조다, 뭐 이런 분석들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잘 팔리게 돼야 되는데, 사실 이게 승인까지 받고 들어온다는 거는 그만큼 확실한 기술력이 있고 확실한 기업이라는 거기도 하지만, 신약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그 구간, 신약주 투자할 때 이 구간 사이클, 뭐 메지온이라든지 뭐 지트리비엔트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HLB라든지 그런 것들이 삼상 완료 시점에 그 기대감에 주가 퍼포먼스를 내는 그 상승기를 투자자들이 누리지 못한 거죠. 이미 이 기간을 거치고 나서 시장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보수적으로 봐요. 개인적으로. 예, 개인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봐요. 이게 잘 팔릴지 안 팔릴지 뭐 모르겠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승인 받기 전에 이제 그 기대감에 의거한 신약주는 그 사이클을 노리는 투자 전략이 가장 깔끔하고 가장 주가 퍼포먼스가 좋은데, 그걸 다 하고 나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뭐 나머지 이제 파이프라인도 이제 향후에 올라오겠죠. 2상, 3상, 뭐 NDA 신청.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을 노리면서 아마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대기업이니까 뭐 돈이 또 빵빵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잘 해나갈 걸로 생각은 되는데요. 사실 뭐 그런 걸 다 하고 나서 들어온다는 게 조금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쉽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솔리안 페트로는 이제 수면 장애입니다. 기면증이라고. 예, 뭐 졸린 거. 예, 이런 졸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병에 들어가는 약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파이프라인은 조금 단계가 좀 낮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카리스바메이트, 요게 이제 그래도 희귀 질환 치료제로 이제 승인 받아가지고 이제 3상 단계 진입할 예정이고요. 요게 이제 전 지역, 글로벌 전 지역 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기대받는 이제 파이프라인이 요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파이프라인에서 가장 큰 어떤 그 가치를 차지하는 게 이제 세도바베이트, 뇌전증 치료제거든요. 아까 보셨지만 적응증까지 이제 넓히면서 그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뇌전증 시장 전망, 예, 현황이 보시면 지금 그래도 한 7조 원 규모? 예, 약 한 7조 원, 6, 7조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점점 더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뇌전증 시장 제품들의 이제 점유율을 보면 이게 이제 회사 이름들인데, UCB라는 업체가 이제 21%, 글락스스미스 이제 13%, 사노피 8%, 또 UCB가 또 다른 어떤 제품으로 12%. 그래서 좀 과점된 어떤 체계를 좀 갖고 있고요. 약간 좀 약효면에서 이 세노바메이트가 좀 월등히 높은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FDA에서도 임상 3상 단계에서 효능에 대한 검증이 아니라 안정성 검증만 되면 그냥 오케이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임상 3상을 진행했던 거였거든요. 그만큼 세노바베이트, 이 뇌전증 치료제에 대한 SK 바이오팜에 대한 기대를 하는 부분이 이렇게 이제 시장 규모가 형성되고 과점이 형성되어 있는데, 기존 제품 대비해서 월등히 높은 효능을 인정받고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게 이 제품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좀 높게 쳐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파이프라인별 영업 생산 전략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요. 당사의 이제 주요 3개 파이프라인, 아까 이제 설명드린 그 주요 3개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떤 글로벌 상업화 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노바메이트는 미국에서는 직판하고 유럽에는 기술 수출을 했죠, 이미. 그리고 크리스바메이트, 아까 이제 세 번째 소아의 희귀 질환 쪽은 전 지역에 직판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솔리안페톨 같은 경우는 전 지역 다 기술 수출 해버렸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아시아권 빼고 한국, 일본, 중국 여기 빼고는 다 이제 기술 수출했어요. 그래서 이런 체계로 돌아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판매 조직에서 중요한 또 포인트가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판매 조직, 이 부분 좀 중요합니다. 당사는 세도마베이트의 성공적인 미국 시장 출시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으며 FDA의 NDA 승인 및 성공적인 상업화를 발판으로 타 국가로 지역적 확장을 이루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 조직은 미국 현지 판매를 담당할 당사의 자회사 SK 라이프 사이언스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가 직접 진출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의 경우 아직 허가를 위한 임상개발 단계로 출시 시점 및 비즈니스 모델이 구체화되는 대로 각 국가별로 직접 판매 등 가장 적합한 형태의 상업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뇌전증은 신경과 뇌전증, 예전에 이제 표현하던 단어가 그 발작입니다. 발작. 예. 뇌전증은 신경과 전문의 치료를 요하며 미국에서 뇌전증과 같은 CNS 질환을 진료하는 신경과 전문의 등의 수는 약 1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적은 축에 속합니다. 예. 이는 고혈압과 같은 일반적인 만성 질환을 진료하는 20만 명 이상의 프라이머리 케어 의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수이며, 따라서 뇌전증은 비교적 소수에 집중된 스페셜리스트에 의해 치료되는 질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타겟 의사의 수가 적기 때문에 약 80에서 120명 수준의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영업인력으로 성공적인 상업화가 가능함이 타 경쟁사의 사례로 알 수 있으며, 다른 경쟁사가 이렇게 해서 상업화가 잘 됐으니까 이는 당사가 세노바메이트의 전담 영업 조직을 구성하여 미국 직접 판매를 결정할 수 있게 된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습니다. 현재 SK 라이프 사이언스, 이 판매 기업이 존직이죠. 판매자회사. SK 라이프 사이언스의 영업 마케팅 인력이 속해 있는 상업화 조직인 마케팅 센터의 임직원들은 미국 CNS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존슨존슨, 아까 이제 세노바메이트 뇌전증 치료 시장에서 1위 기업이죠. UCB, 릴리 등에서 20년 이상 기존 뇌전증 치료제 및 주요 CNS 치료제의 성공적인 출시 및 판매를 경험한 전문가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특화된 영업조직, 이쪽에 네트워크를 이미 갖고 있는 영업조직을 구성을 했다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SK라는 이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프리미엄을 부여를 해야 되는 거죠. 뭐 대기업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SK 바이오팜 주요 주주는 일단은 SK입니다. 이제 상장 후에도 75% 지분을 갖게 되었고요. 우리 사주가 5%, 공모주 기관 쪽으로 16%, 일반 개인 투자자 쪽으로 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통 주식수 굉장히 적을 것 같아요. 기관들은 일부 바로 파는 기관들도 있을 거고, 어차피 이제 이게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이 뭐 확실하기 때문에 쥐고 있는 쪽도 아마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섞여 있을 거고, 우리 사주는 당연히 안 나올 거고, 이게 뭐 5% 내외 정도? 5에서 한
7, 8% 정도가 유통 물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되고요. 뭐 이 두 가지 제품이 기대감을 갖는 핵심이죠. FDA 승인받은. 그래서 이렇게 뭐 간단하게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SK바이오팜 투자 포인트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론 헬스케어 이후 바이오 대어가 이제 입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체 주식수의 한 5% 전후에서 굉장히 적은 유통 주식수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중요해 봐야 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유통 주식수가 굉장히 적으니까 뭐 조그만 수급이 계속 유입되면 뭐 계속 올라갔잖아요. 2017년도 당시에 뭐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가졌지만 어찌됐든 유통 주식수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코스피 200에 편입을 해야 되만 하는 글로벌 어떤 지수 그 벤치마킹 지수의 편입 때문에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니까 계속 막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SK바이오팜도 좀 그런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좀 해석하고요. 역시나 이제 코스피 200 지수 편입 기대감 때문에 수급이 좋을 거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대세장에 기름을 붓는 신약 대장주 입성 자체가 상당히 좀 바이오 업종 전체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한간에는 뭐 다른 바이오 업종에서 돈이 빠져나서 이쪽으로 이런 그거는 좀 제가 볼 땐 잘못된 생각 같아요. 뭐 그렇게 되면 뭐 2017년도 뭐 삼바 상장했을 때 뭐 다른 뭐 삼성 셀트론이 이제 자금 빠져나가겠죠? 오히려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상장일 시초가 대비 바이오 대세장 기간 동안 바이오 대세장이 뭐 이게 뭐 영원할 수는 없는 거고 앞으로 이제 몇 개월일 텐데 그 기간 동안 좀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긍정적인 요소고요. 상장한다는 것은 이 기업이 그리고 많은 투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영향을 좀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분석 이렇게 좀 간단히 해봤고요. 뭐 더 깊이 한번 이제 투자 설명서가 이제 지금 다트전자공시에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블로그에도 그 복사해서 올려놨는데 하여튼 차근히 한번 읽어보시고 청약하실 분들은 아마 경쟁률이 세가지고 아마 몇 주 받지 못할 것 같아요. 상장 이후에 투자할지에 대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오전 스마트 리포트 영상은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아마 스펙타클 할 것 같은데요.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후 복귀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심박사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